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스트리밍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124회 건설안전 기술사 여러분 시험 보신지 5월 23일 보고 벌써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강평은 많이 못 해드렸고 제가 그 1교시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고요. 한 분의 그 다방 클리닉 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방 클리닉 오늘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하기에 있어서 음악을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요. 자,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그 시작할 부분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용어 정의부터 이렇게 서술형에까지 저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부분이 있어요. SYW님 이라고 자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사실 이제 강평을 좀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점수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드린 건지 싶어서 좀 1점을 좀 깎았는데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답안 작성이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심쿵한 그런 답안 작성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씨체가 약간 이제 정자체로 좀 해주셨으면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답안 작성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1교시부터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지 않는지 싶어요. 제 목소리가요. 그래서 조금만 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함에 있어서 124회 시험은 좀 어떠셨습니까? 124회 시험이 안전 쪽은 좀 그래도 이제 그 기존과 같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안전 쪽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그게 이제 뭐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그 작년까지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채용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서글픈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아무튼 답안 작성, 했던 부분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용어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망각곡선이 이제 보존율하고 파지율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답과 1번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소제목 1번, 2번 이제 적어주시는 거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그림이 이제 3개 정도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답안 작성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림을 자주 많이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표를 그래서 이제 시인성을 길러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성.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림하고 표가 한 페이지에
세 개가 들어가 줘야지 가장 훌륭한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마트 이제 추락장 방지대가 이제 새롭게 요번에 그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부분도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거푸집에 대한 이제 콘크리트 치갑에 대해서 이제 최대 수평 그 치갑이 어떻게 생기느냐, 감마 C하고 이제 그 타설 높이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부분하고 이제 치갑 발생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감소 방안은 어떤 것들이냐 잘 해주셨고요. 강제 이제 연성 파괴, 취성 파괴를 이제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더라고, 평행철근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강제이기 때문에 철근에 대한 평행철근비로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저는 8점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 어떤 분들은 또 아니지 않느냐, 뭐 강제면 뭐 빔이나 뭐 철골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연성파괴, 취성파괴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도 철근이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그 문제 자체가 아까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는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러한 그 옹고집적인 그러한 그 서술도 나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점을 드렸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서 이제 요런 그 산안보건법 해 주셨고, 그 의무에 대해서 이제 표로 작성해 주신 부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안법 제시에 대한 내용하고 향후 이제 개선 방안들 이렇게 잘 해 주셨습니다. 자, 산소 결핍에 대한 생리적 반응도 이렇게 이제 그 밀폐 공간하고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써 주셨고요. 산소 결핍에 대한 이제 예방 대책, 안전 대책 해 주셨습니다. 자,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뭐 계속 나오던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DFS하고 연결해서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1번, 2번 이렇게 잘 해 주셨고, 개념도 대제목 2번에 넣어 주시는 거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항상 그 답안에 대한 패턴은 그렇습니다. 답안에 대한 패턴은 답안은 이제 답을 적고요. 자, 1번에 이제 정의를 적으시고, 용어 정의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번, 2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도를 적어주시는 거죠. 개념도. 나는 이런 개념도를 알고 있다. 라는 거하고, 이제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내용, 특징이면 특징.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세 번째에 적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적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에 있어서는 이제 군더더기를 좀 많이 없애 주셔라.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군더더기가. 그래서 군더더기는 이제 배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그 결론은 좀 더 도형자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원을 이용하셔서 어떤 그 표기를 좀 해주시는 거, 교육, 관리, 뭐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인성 있게, 항상 시인성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해주셨고요. 저 내용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도 기준, 그리고 조도 기준이 이제 적용되는 예외 사업장 잘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전 대책도 이렇게 이제 시인성 있게 해 주셨고요. 화재 위험에 대한 이제 정의 적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천 물류 창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그 이천 그 쿠팡에도 지금 화재가 나 있잖아요. 며칠째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화재에 있어서 그 가연성 물질 이런 것들 용접 용단 작업,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쿠팡에 이천 쿠팡에 대한 거는 뭐 다 지어져서 아마 감식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도 어떤 콘센트의 어떤 발열이 어떤 그 부분이 이제 화재로 이어진 것 같다는 약간의 이제 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CCTV에도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용접 용단 작업이나 뭐 불티 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써 주시는 것이 맞겠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에 대한 콘크리트 손상 메커니즘도 아주 뭐 잘 적어 주셨고요.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 그 임시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 아주 잘 적어 주셔서 8점을 좀 드렸습니다. 자, 등지선 이론은 뭐 집준형이냐, 뭐 연쇄형이냐, 뭐 복합형이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과 표가 세 개가 같이 나란히 잘 있었다, 잘 해주셨다라고 해서 저도 요거는 8점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도균열입니다. 온도균열. 콘크리트가 이제 수화 반응을 발생시키면서 어떤 매스 콘크리트에서 내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프리쿨링이나 파이프 쿨링, 서준 콘크리트 관리할 때나 이렇게 이런 부분과 이제 연관해서 해주시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온도 균열 지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또 그림과 표가 적절히 이렇게 이제 3개 이상 이렇게 있어준다면 아주 좋은 답이 된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이요. 이동식 크레인. 그래서 양중 작업 시 집안 지지하게 된 안전성 검토는 이제 요거는 이제 코샤 그 가이드를 좀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좋은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용 지지력에 대한 부분이 뭐 접지압보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3번에 이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플로우 차트도 그려주셨고요. 2층에서 이제 9층 사이에 10층 미만이기 때문에 9층 사이에 이제 요런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공동주택 근린생활 공장 연면적 5000제곱 이상 참고. 그래서 이제 그 건설기계 이제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신호술도 배치하고 이런 작성 내용들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교시로 가서요. 2교시 이제 서술형인데요. 요 부분에 이제 총평을 좀 이제 써 드렸는데요. 끝 후에 이제 포함해서 2칸을 좀 띄워 주셔야 되는데, 뭐 3칸을 띄워 주셨다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 요건 이제 1교시네요. 자, 2교시에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쭉 잘 적어 주셨잖아요. 일단 근데 요 부분에 끝을 하고 끝을 포함해서 3칸을 띄워 주셔야 되는데, 이제 2칸을 띄워 주셔야 되는데 3칸을 이렇게 띄워 주시는 건 좀 약간 이제 그 채점위원에게 약간 그 어떤 이게 좀 트릭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칸을 정확하게 떼주시고 문제 2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거푸집 동발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뭐 사안안법에 대한 목적 적어주시고 이제 플로우 차트 해주셨고요.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그 다음에 뭐 요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노후라는 이제 어떤 플로우 차트로 갈 때는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 보존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거푸집 동발의 위험성 평가, 맨머신 미디 매니지먼트 위험 요인하고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책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떤 것이냐, 노사협의체도 있고 순회 점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반, 3.5페이지 적어주셨고 이렇게 결론은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시인성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아주 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요 3칸을 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끝을 포함해서 2칸을 띄워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스마트 건설 적용한 이제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설계 시공 단계별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뭐 빔에 대한 드론, 뭐 가상현실, IoT, AR, VR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어주셨고요. 아주 뭐 딱 시인성 있게 해주셔서 내용도 참 좋습니다. 가상체험, IoT, 뭐 ICT를 이용한 안전교육하고 뭐 1교시에 우리가 그 스마트 추락 방지대 그거와 이제 연계해서 나온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단계별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방안 쭉 적어 주셨고요. 표가 3개 있고 그림이 3개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깽폼에 이제 현장 조립 시 안전 설비 기준 및 설치 해체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술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욕심입니다. 제 욕심인데 글씨체를 좀 정자체로 좀 잘 써주시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깽폼에 대한 모식도 그리고 조립 해체 시 타워 크레인을 작업하는데 낙하 충돌, 추락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위험 요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수칙 준수, 안전 설비 어떤 설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깽폼에 대한 조립 시 안전 설비 기준 이런 것들 뭐 쭉 적어 주셨고 표로 작성해 주신 거 아주 뭐 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타워 크레인 이제 그려 주셨는데 요게 이제 손으로 그리셨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시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손으로 다 그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도형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DIY 도형자로 해서 그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간을 좀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깽폼에 대한 해체 시 안전대책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어주셨고 그 풍속에 대한 개념들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아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인성 있게 결론 적어주셨습니다. 건설 현장 이제 작업 전중 후 종료 전에 작업 종료 시 단계별 안전관리 활동 이런 부분 이제 개요 적어주셨고 개념도 플로차트처럼 해주셨고 안전관리 활동 TBM도 하고 지적 확인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실시하자. 작업 중에는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자, 현장 관리, MSDS 관리하고 조도 기준도 좋습니다. 밀폐 공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작업 종료 전에 안전관리 활동하고 종료 시에 이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내용 적어주셨습니다. 결론도 아주 뭐 시인성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심쿵한 그런 답안을 해주셨다는 그런 장점을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복합 열화에 대한 부분 개요에 대한 내용과 1번, 2번 소제목 적어주시고 콘크리트 열화 발생 메커니즘 아주 잘 그려주셨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제 복합 열화 요인 및 감소 저감 대책 또 적어주셨고 동결융의 염해 AAER 철근 부식 뭐 표로 잘 해주셨잖아요. 탄산화 화학적 침식 그리고 이제 내구성 향상을 위한 어떤 방안들 열화와 내구성의 관계 그래프 잘 해주셨습니다. 비파괴 검사 실시 뭐 어떻습니까? 뭐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25분 내에 써 주셨느냐 요게 그 초시계를 꼭 체크를 해서 25분 내에 적어 주셨느냐. 그래서 25분을 이제 다 채우면 4문제이기 때문에 100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저스트한 내용이 되겠고요. 24분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검토할 시간이 한 3, 4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24분 정도의 초시계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초시계. 그래서 24분 동안 한 문제 서술형은 24분 동안 적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고령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뭐 첫 번째에 개요를 쓰시고 소제목 1, 2번에 이제 약간 1cm를 떼어 주시는데 조금 많이 떼어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자체가 조금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재발생 메커니즘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도형자를 이용해서 도형자를 좀 이용해 주셔라. 그래서 그 도형자를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도형자를 이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PC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PC본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여기다가 뭐 적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적고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아주 뭐 좋은 그러한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들 적어주셨고요. 자, 고령근로자 안전관리 방안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빈도하고 시간관계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뭐 이런 거 건강진단 실시 적어주신 거요.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목 말라서 물 한 잔 먹고요. 자, 휴게시설 설치 잘 해주셨고요. 뭐 냉난방, 환기시설 뭐 그리고 최근에 제빙기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해주셨고 작업장 조도 기준 확보 이런 데 내용하고 이제 결론 적어주셨습니다. 16점 드렸고요. 그래서 서술형은 뭐 15점 이상이면 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점 곱하기 4 하면 60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점수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교시인데요. 3교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하고 설치 작업 시 안전대책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좌측으로 끝선에서 이제 개요 1, 2번 적어 주실 때 1cm 이격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잘 해주셨다는 내용하고요. 가시설 뭐 설치 도해 그래 주신 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의 이제 설치 기준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3번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도 해주셨네요.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의 이제 설치 작업 시 안전 대책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도 이제 그림으로 표로 이제 잘 해주셨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옛날에는 대제목이 굉장히 뭐 많으셨어요. 1번, 2번, 3번, 뭐 10번까지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거 해서 이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5번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5번까지 해주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제목이 많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너무 대제목이 길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런 소제목들, 그 다음에 뭐 1번, 2번 이렇게 다시 또, 더 작은 소제목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대제목은 이렇게 해주시고 소제목 1번, 2번 이런 식으로 3번에서도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것이 깔끔하고 답안 작성함에 아주 시인성 있게 써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그 대제목을 써 주시면은 나중에는 좀 굉장히 이게 좀 조잡해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인성 있게 아주 잘 해주셨다. 시인성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림에 대한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나와 주셔야 된다. K-레빈의 행동 법칙 이런 거 해주시고 결론도 나름대로 이제 도형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도형자를 좀 그려주시는 게 그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도형자 DIY 도형자를 꼭 그 본인께서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시간 초과는 안 됩니다. 자, 문제 2번 이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발이 조립 시 이제 준수 사항과 콘크리트 펌프가 작업 시 유의사항인데요. 뭐 거푸집 동발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네요. 뭐 요런 부분들 이제 쭉 적어 주시는데 이렇게 자, 이 모식도 잘 그려 주셨습니다. 근데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요거 이제 지양해 주셔야 된다.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요. 말씀드리고요. 조립 시 준수사항 잘 해주셨고, 작업 시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 성토 집안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활동 파괴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그 집안이 침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격거리도 아주 잘 그려주셨네요.
그래서 표도 잘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잘 해주셨잖아요. 도심지, 소음 진동, 영향 저감 대책. 딱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뭐 아무튼 표하고 그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점수도 뭐 16점, 17점, 18점도 드리고 싶어요. 자, 도로공사 시 사면 붕괴 형태, 붕괴 원인, 사면 안전 공법. 자, 요거는 뭐 다들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림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그림에 너무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빈 공간에 지표면을 써주시든지 사면, 뭐 직선이 이동한다, 뭐 토체가 이동한다. 그냥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글씨로 적어주세요. 왜냐 빈 공간이 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 낯선 활동 뭐 유동 아주 뭐 잘해 주셨어요. 북락 활동 유동, 사면 붕괴 원인, 내적 원인, 외적 원인이 있다. 사면 안전 공법 이렇게 이제 모식도 그려주시고 보관 공법, 보호 공법 아주 뭐 잘해 주셨습니다. 뭐 근데 15점만 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18점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게 이제 시간을 이제 초시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셨는지 그걸 또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씨체를 좀 정자체로 좀 써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아무튼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잘 해주셨는데 또 18점을 드리면 20점, 18점 드리고 싶지만 또 이렇게 좀 어떤 그 셀프 컨피던스, 오버 컨피던스 어떤 이런 좀 자만심이 좀 들으시지 않을까 해서 15점만 드렸다.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계속 keep going 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더 분발하셔라 라는 뜻에서 시험은 실제적으로 보실 때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초시계를 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15점만 드렸습니다. 그래도 15점이 뭐 합격 점수가 아니냐. 자, 6번에 대해 이제 압제 장비를 이용한 해체 공법. 해체에 대한 부분이 뭐 노후 건물 요즘 광주에서도 또 그 사고가 난 부분이 있고 뭐 해체 계획서나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해체 공사 시 뭐 단계별 관리 항목 잘 해주셨고요. 사전 검토사항 해체 시공 계획서. 자, 어떤 뭐 시공 그 계획서 이제 그 계속 그 하도급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해체 계획서에 뭐 홍길동을 적는달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전관리사항, 악천후 뭐 작업중지, 비산먼지 관리 기준 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표, 그림 이런 것 잘 돼 있잖아요. 화재 발생 유형, 3요소 이렇게 해주셨고 너무 좋다. 사교시입니다. 자, 용접 용단 전기로 인한 예방 대책, 화재 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것들 뭐 잘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뭐 그림 도표 뭐 잘 돼 있으시잖아요. 흑마기 가시설, 요 가시설 계측기 설치하는 거. 근데 뭐 계측기를 좀 12개 정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들어요. 건물 경사계, 균열계, 진동계, 소음계, 그 다음에 뭐 지중 경사계, 그 다음에 지중 침하계, 토합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이런 것들이요.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합격이죠. 뭐 합격. 진짜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격거리가 좀 좌측에 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타워 크레인 시간이 좀 초과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만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 유형 그리고 안전 검토 사항들 이렇게 잘 해주셨고요. 조립 배치 시 유의사항 아주 어떻습니까? 뭐 눈에 이렇게 딱 띄잖아요. 17점 되었고요. 강구점을 용접 결함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PT UT, RT, MT 이런 부분들 잘 해주셨고요. 안전대책 이런 것들 잘 해주셨습니다. 뭐 기가 막힙니다. 특수건강진단 뭐 이런 것들 시인성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안전점검, 공용 중인 콘크리트, 철권 구조물의 교량,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주기, 중대 결함 종류, 보수 보강 시 작업자 안전대책.
A, B, C, D 등급 나눠주셨고요. 결함, 중대결함의 종류, 그리고 보수고강공법, 작업자 안전대책 이렇게 뭐 잘 해주세요. 위험성 평가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발 시간, 휴식 시간 지켜줘야 된다는 거, 툴박스 미팅의 실시, 그리고 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결론 부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강관비계 설치 기준, 조립 해제 시 안전 대책 이런 것도 이제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요 간략화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초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띠장 방향 1.85m 이하, 그리고 이제 장선 방향 1.5m 이하인지 요거 1.8m인지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둥잡이 40cm, 띠장 간격 그리고 이제 뭐 2m 이하로 바뀌었죠. 작년 1월에요. 2020년 1월 16일 날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선 방향이 1.8m 이하인지 1.5m인지 제가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1.8m를 알고 있는데 또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관비계 설치 기준. 뭐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전체적으로 시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관비계 설치 기준 해주셨고요. 비계 간격, 기둥 간격, 뭐 이런 것들, 안전대책, 그리고 표로 잘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그래서 좀 하산 이제 하셔야 된다. 시간 내에만 잘 써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강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셨고요. 이대로만 하면 이제 성공이 아니고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시고, 요런 패턴으로만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뿐만 아니고 토질기술사든 아니면 뭐 토목시공이든 이런 식으로만 써주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평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125회도 여러분들 많이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124회는 아직 뭐 결정 안 났습니다. 아직 발표가 없고요. 7월 달에 초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 합격을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